5장 다른 사람의 체면을 세워주어라. 몇 년 전 제너럴 일렉트릭사는 찰스 스타인매츠에게서 부장 직함을 빼앗아야 한다는 골치 아픈 문제에 직면했다. 스타인매츠는 전기 분야에서는 천재라고 할 만했지만 격리 부장으로서는 무능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제너럴 일렉트릭은 스타인매츠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가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스타인매츠는 예민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회사는 그에게 새로운 직함을 주었다. 회사에서 새롭게 얻은 직함은 제너럴 일렉트릭 자문 엔지니어였다. 직함만 달라졌을 뿐 일은 어차피 스타인매츠가 계속 해왔던 일이었다. 그리고 회사는 다른 사람에게 격리부를 맡겼다. 스타인매츠는 만족했다. GE의 경영진도 만족했다. 그들은 GE의 까다로운 스타 엔지니어를 잘 대우한 것이다. 그의 체면을 세워줌으로써 아무런 문제 없이 그 일을 잘 해냈다. 다른 사람의 체면을 세워주어라.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도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를 생각이라도 해보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함부로 다루고 우리 마음대로 하고 흠잡고 위협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아이들이나 직원들을 비난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자존심에 가해지는 상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도 않는다. 하지만 잠깐만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한두 마디의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태도를 진심으로 이해해보려 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의 상한 기분을 훨씬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하인이나 직원을 해고해야만 하는 달갑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이를 꼭 기억하도록 하자. 공인회계사 마샬 그랜저가 나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을 인용해 보겠다. 직원을 해고하는 일은 즐겁지 않은 일입니다. 해고당하는 건 더 즐겁지 않겠죠. 우리 일은 1년 내내 바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월이 되면 많은 직원들을 해고해야 합니다. 저희 직종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는데 어느 누구도 도끼를 휘두르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일을 처리하는 관행이 생겨났습니다. 보통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여기 앉으세요. 스미스 씨, 시즌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당신에게 드릴 일이 없습니다. 물론 당신도 바쁜 시즌 동안만 고용되었다는 거 이미 이해하고 있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등등등.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실망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쫓겨났다는 느낌을 갖게 되지요. 대부분 사람들은 회계 분야에 평생 종사해온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해고하는 회사에 대해 특별한 애착 같은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는 직원들을 해고하면서 좀 더 그들을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고 유연하게 상황을 처리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명 한 명이 겨울 동안 했던 일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면서 한 사람씩 불렀습니다. 그런 다음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스미스 씨, 훌륭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뉴요크로 갔을 때는 정말 힘든 업무를 맡으셨죠. 하지만 현장에서 엄청난 일을 해내셨습니다. 저희 회사가 당신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은 능력이 있어요. 어디서든 많은 도움이 될 뿐입니다. 저희 회사는 당신의 능력을 믿고 당신을 응원합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효과가 어땠냐고요? 그 사람들은 해고되고 난 후에도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쫓겨났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일이 있기만 한다면 계속 함께 가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다시 필요로 할 때 그들은 개인적 애정을 가지고 기꺼이 와주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드와이트 모로는 당장이라도 덤벼들어 서로의 목을 불어 뜯을 것 같은 사람들마저 화해시키는 기묘한 능력을 갖고 있었다. 그의 방법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그는 양측 모두에서 옳고 공정한 면들을 꼼꼼히 따지고 그것을 칭찬하고 강조하고 세심하게 부각시켰다. 어떤 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한 사람을 잘못했다고 타박하지 않았다. 모든 중재자가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 사람들이 체면을 세우도록 하라. 세상에서 진정 중요한 사람들은 개인적인 승리에 도취해 있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여긴다. 예를 들어보자.
1922년 몇백 년에 걸친 지독한 대업 끝에 터키인들은 그리스인들을 터키 영토에서 영구적으로 몰아내기로 결정했다. 무스타파 케말은 터키군 앞에서 나폴레옹과 같은 연설을 했다. 그는 여러분들의 목표는 지중해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근대사에서 손꼽힐 정도로 격렬한 전쟁 중 하나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 터키가 승리를 거두었다. 두 명의 그리스 장군 트리쿠피스와 디오니스가 케말의 본부에 항복하러 왔을 때 터키인들은 이 패배한 적들에게 심한 저주를 퍼부었다. 하지만 케말의 태도에서 승리의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앉으세요, 신사분들. 케말은 그들의 손을 붙잡고 말했다. 매우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전에 대해 상세하게 거론한 다음 그리스 패배의 아픔을 달래주었다. 케말은 군인 대 군인으로서 그리스 장군들에게 말했다. 전쟁이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때로는 패배하는 게임입니다. 승리의 감격에 도취해 있는 와중에도 케말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규칙을 기억하고 있었다. 우리를 위한 5번째 규칙이다. 다른 사람의 체면을 세워주어라.